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지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진짜 연초에 좀 센티멘털이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 보기가 너무 어려워진 게 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경기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고용은 나빠졌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이 그거를 예상하니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좁은 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기대하다 보니까 항상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막 섞여 있는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또 제일 전문가이신 네. 우리 정광우 대표님. 네, 모셔봐야죠.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어떤 얘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금요일이니까 좀 네, 네. 그리고 이번 주가 한 해를 시작하는 예, 또 이번 주 정리도 금요일이라서. 좀 해주시고 네. 네, 고용지표 네. 얘기도 해주시고 삼성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간밤에는 뭐 앞에서도 그 유선아님께서 정리 잘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고용 데이터 나왔던 부분들이 예상과는 달리 또 좀 뜨겁게 나오면서 증시가 뭐 바로 이제 음전을 해버리고 네. 그리고 마이너스 폭을 키워갔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게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월간 고용 보고서 오늘 밤에 나올 게 네.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ADP 민간 고용이나 아니면은 뭐 주간 실업 가지고서도 저희가 그 형태를 좀 어슴푸레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예상하고 다르게 나왔으니까라는 것인데 뭐 물론 이게 제가 좀 긍정 편향이 요즘에 있기 때문에 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겠지만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는 있는 것이 하나는 그 주간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그 이제 계절 조정치를 사용한 이후로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요번에 낮게 나온 것이 맞는데 적게 나온 네. 것이 맞는데 네. 근데 계절 조정치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좀 위로 팍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절 조정치라는 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네. 미국의 네.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발표가 될 때,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제일 예로 들기 좋은 것이 그 뭐 물가에서 옷 가격인 것 같아요. 여름 옷이 겨울 옷에 대비해서는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건 주기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최근 몇 년치를 이제 뭐 데이터를 돌려가지고서 그걸 반영해서 데이터를 실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실제로 몇 건이 나왔다가 아니라 그 이제 워낙 시의성 있게 자료를 내려고 데이터를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수정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계절 조정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오늘 나오게 될 월간 고용 보고서도 그 계절 조정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그때 나온 계산된 계절 조정치를 가지고 1년 동안 거의 내내 가져가거든요. 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쪽에 이슈가 좀 있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ADP 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 이제 그 고용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만은 어쨌든 임금 증가 속도는 꺾여가지고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 얼마나 고용이 증가하느냐뿐만 아니라 그 임금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상승 속도가.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시장의 반응이나 이거 자체가 헤드라인 숫자 자체가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간밤에 제가 오늘 자료로 준비한 거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요즘 이제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멘트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최강 매파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블라드가 조금 간밤에 이야기한 자료 자체는 조금 비둘기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조금 특이점이 있어가지고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예, 뭐 상당히 있죠. 왜 그러냐면 네. 뭐 디스인플레이션도 얘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제적 정책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2달 전에 뭐라고 하신 분이십니까? 7% 된다 그랬잖아요. 네, 테일러 맞습니다. 준칙이 뭐 어쩌고 하면서 그때 그 좀 비난하셨다 그럴까? 저거 잘못하면 자기 말에 자기 발등을 찍을 수가 있다고. 근데 예. 지금 뭐 스스로 좀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지금 말씀해 네, 주시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봐주시면요. 네. 말씀해주신 그 2달 전 자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좀 관대하게 보았을 때 기준을
느슨하게 보았을 때고 덜 관대하게 보았을 때 해서 예. 금리가 기준금리가 못해도 5%에서 7%까지는 가야 된다. 네. 우리는 아직 그 영역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간밤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전체 자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정책금리가 그 정도 이제 존으로 가지는 못했지만은 굉장히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에는 2023년도에는 디스인플레이션한 그런 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네네. 들어가 있고 이런 표현들 단어들 자체가 나오는 게 상당히 이게 제임스 블라드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제약적인 레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해놨어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제는 좀 충분히 제약적인 그런 수준으로 그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그래프 있잖아요. 네. 뭐 좀 관대한 덜 관대한 해가지고서 기준금리랑 비교를 했었던. 근데 이번에 점도표가 찍힌 거를 가지고서 보게 되면 본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12월 달에 점도표하고 동시에 발표했던 그 경제 전망치 거기에 보게 되면은 물가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가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제임스 블라드가 2달 전에 설명했던 테일러 준칙 계산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관대한 걸로 하게 되면 이미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참고가 안 되고요. 위에 7%에까지 영역에 있었던 덜 관대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연준의 경제 전망한 거에 따르면 4.75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5.1이라고 찍어 놓은 게 테일러 준칙에서 아주 좀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아도 4.75 그보다도 기준금리가 높으니까는 2023년도에는 충분히 제약적인 레벨의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 저번에 이야기를 한 거죠. 2달 전에 말씀하신 게 딱 맞았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달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둔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럼 디스인플레이션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라고 네. 했었을 때 2023년 중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 쪽에 이제 따라 가지고서 좀 아랫 방향으로 내려가서 좀 안정화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서 요 그래프를 제시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물가에 관련해 가지고서 기대 인플레이션 뭐 2년 5년 그다음에 5년 5년짜리를 봤었을 때 본인들이 그 고통을 굉장히 지금 2년 동안 겪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근데 2021년도 1월 수준까지 지금 현재는 내려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사람들이 또 따라서 향후에 인플레가 좀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23년도에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인플레가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자료를 내포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증시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안 좋았지만은 요 얘기가 나오고는 또 잠깐 뛰기는 했었거든요. 예, 한 거의 1% 올랐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뭐 다시 주르륵 내려와서 제자리로 가긴 했지만 저 자체가 그렇고 사실 저도 뭔가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잘 설명해 네. 주셨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언제쯤이면은 지금 네. 피봇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매파성을 좀 줄여 나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은 제임스 블라드가 조금 독특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네. 것이고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이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서도 또 네. 뭐 이제 그 앞에 말을 또 반복을 한 거긴 한데 이 단어를 쓸 때 연준위원들이 굉장히 조심하는데 근데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 상당히 독특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뭐 제가 주요한 것만 가져와서 그런데 고용이나 이런 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요하게 보는 것이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이라는 걸 제시를 한 것이고 네. 또 한 가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느냐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사실 고용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서 코어 인플레이션 이쪽으로 가 있는데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결국 연준 위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시장이 너무 빨리 돌아서서 사람들이
아 이제 돈 좀 써야 되겠다 하는 네, 기대 네.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맞습니까? 예. 그 말씀해주신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예. 요즘에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는 오로지 한 군데로 다들 몰려가는 것이 고용이 뜨겁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것이 근원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냐 네. 이 부분만 가는데 사실 그 보는 것들을 좀 지평을 넓혔다 해야 될까요? 원래 몇 달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근데 지금은 좀 강구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한 번 더 해준 것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예, 다시 고용 지표로 좀 들어가면 그 ADP 오늘 나온 거하고 내일 나올 거하고 이 뭐라 그래 시계열이라고 그러나요? 그 날짜는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죠? 12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ADP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타이트하게 나왔으면 내일도 타이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ADP가 좀 그 모습을 좀 선행적으로 보여주니까는 예. 그런 것 같은데 그 관계성이 물론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따로 움직일 때보다는 같이 움직일 때가 많고 예. 그러니까는 오늘 만약에 밤에 나오게 될 그 월간 고용 보고서가 네. 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더라도 네.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먼저 좀 예방 접종을 맞은 거다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논의가 그 뭐 다음 주면은 또 파월 의장이 이제 또 한번 나와가지고서 뭐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조금 그 논의의 지평이 좀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오직 고용만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오늘 밤에 나오는 거는 뭐 일단은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근데 그 그런데, 예상이라는 게 이게 뭐 오늘 나온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나온 거니까 20만 3.7이 네. 지금 어느 정도 오늘 한 거의 1.5%는 지금 조정됐다고 저는 2%도 조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퓨처스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미 시장은 이거보다 나쁘게 나온다고 좀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 네. 부분이 뭐 상당히 반영이 되지 네,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지역 연은에서 나온 연구가 있어서 이번 네. 주에 나온 건데 그것도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 같은 경우에는 캔자스시티 연은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 네. 원래 자료 자체는 연준 정책이 원래 경제에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료 자체의 제목은 그 시간 차이가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짧다. 예. 네, 그래서 왜 짧아졌을까라고 해보면 연준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대차 대조표 조정 정책, 예를 들어 뭐 QE나 QT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걸 보고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고 또 정책의 효과도 대차 대조표 조정 정책 때문에 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왼쪽 편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결국 연준이 두 가지 하는 것이 하나는 그 인플레고 하나는 고용이지 않습니까? 네. 왼쪽 거는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비전통적 방법을 쓰게 된 게 2009년부터이니까 네. 그 옅은 색 여기 연두색을 보시게 되면 2009년도 이전에는 연준에서 정책을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긴축을 썼을 때 얘기입니다. 네.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인플레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 시차가 밑에는 분기를 나타내거든요. 네. 약 한 12분기. 그러니까는 한 3년에 걸쳐 가지고서 나타나고 그 뒤에는 효과가 크게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09년 이후부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4개 분기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사실 설명을 하는 바는 연준이 지난 2022년도 3월부터 금리를 올렸고 네. 테이퍼링에 들어간 거는 21년도 11월부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긴축을 쓴 지 그 영향이 지금 이제 22년도 4분기 혹은 23년도 1분기까지가 그 첫 번째 쓴 정책이 들어오고 그 뒤에 강력하게 75bp씩 올라간 게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저거는 확연한 차이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 기간을 봤을 때에도 연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 대비해서는 영향을 더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를 낮추는데. 그런데 요 연구에서 재미난 거 포인트는 또 하나가 뭐냐면 고용 쪽에서는 특별한 걸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긴축을 썼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고용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금 영향이 있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올라왔고 결국에 과거 대비해서는 오히려 고용은 계속 좋았다라는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하고 좀 고용 시장이 달라진 점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2009년 이후에는 워낙에나 갑자기 실업률이 팍 튀었다가 그 뒤에 또 고용이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연중 그것이 정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간 것 때문에 고용 회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래서 시차 연구를 해보니까는 고용 쪽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함의하는 바는 사실 연준의 정책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라는 건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불확실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게 굉장히 고용에 포커싱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네, 근데 과연 연준이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고용을 좀 쿨다운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 2009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고용에 영향을 못 주면서 그치만은 인플레는 잡혔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조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과연 이런 식으로 논의가 넘어갈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 자료가 네. 언제 나온 생각을 건가요? 합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요? 예, 예. 예, 좀 상당히 뭐 의미가 있어요. 예, 네. 고용 정책이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이 고용에 영향을 만일에 진짜 주지 않는다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고용은 지금 고용을 어떻게 조정을 해보겠다는 거는 금리로 수요 쪽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네, 사실 네. 고용의 문제가 공급 쪽도 엄청 많잖아요. 이민 문제도 있고 그렇죠. 팬데믹도 네. 있었고 이거를 모든 거를 다 한쪽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네, 얘기가 나올 맞습니다. 법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증시가 좀 최근엔 분위기가 이제 네. 전혀 좋지가 않고 네. 그리고 또 데이터가 고용 쪽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게 또 시장에는 비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그 뭐 이게 좀 긍정 편향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자료들이나 뭐 아니면 블라드 총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봤었을 때에는 조금 뭔가 예전 몇 달 전하고는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거를 오늘은 좀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었습니다.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고용에 굉장히 가다가도 이번 주는 진짜 확실히 달라지고 블라드 총재가 금년부터 투표권이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네, 이게 맞습니다. 투표권 없어졌고 마음이 바뀐 건지 뭐 하여간 전에하고 말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 투표권이 없으실 때가 부담 없이 말씀들 하시기는 그러니까 하죠. 예전에는 아. 투표권이 네. 있어서 그랬나요? 어쨌든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연준 의원들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언제 가서 언제 말 이렇게 바꿀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네요. 연준에 대한 믿음은 뭐 작년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쨌든. 떨어져 네. 있긴 합니다. 전 그 부분도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네. 건데 오히려 지난 직전에 FOMC에서 뭐 의장 발언 이런 거에도 사실 시장 금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안 믿다가 최근에 좀 예, 움직인다. 오늘 특히 오늘 좀 네. 따라갔죠. 어저께 고용 지표 때문에 네. 따라간 것 같아요. 뭐 이런 네, 부분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이제 그 좀 시차가 네. 이제 그 시각 차이가 네. 있었죠. 네. 시각 차이가 있다가 네. 고용가는 이제 곧 나오면서 5%가 넘어가게 됐고 네. 터미널 레이스에 대해서 예, 시장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연준하고의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된 거는 유럽 쪽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ECB가 좀 매파적이고 거기다가 BOJ도 YCC를 범위로 네, 확대하니까 네. 또 조금 조금 조정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터미널 레이스는 이제는 연준이 말한 숫자 정도에 살짝 못 미치지만은 네. 거의 근접해 있고 반면에 아직까지 23년도 말 수준에 있어가지고서는 연준보다는 밑에 있는 두 단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실은 이제 고용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그 전날에 의사록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주목했던 거는 23년에는 절대 아무도 금리 인하를 보지 않았다라는 네. 부분하고 또 하나가 시장에서 부적절하게 지금 연준의 말들을 받아들이면서 네. 가격 반영을 하면서 네. 부적절하게 금융 완화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좀 짜증낸 거죠. 예, 네. 사실 네. 그런 식의 노골적인 발언은 저는 처음 봐서 예, 예. 좀 많이 놀랬고요. 네. 굉장히 신기하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좀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연준이 매파적이고 싶어하지만 실은 비둘기성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75bp에서 50bp로 인상폭을 낮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파월 의장은 그것이 우리들이 절대로 완화적으로 가거나 그런 거라고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내려놓고서. 예, 실제로 근데 그 의사록에도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완화적으로 받아들일까봐 오해할까봐 걱정이 된다가 있는데 항상 의사록에는 그 앞에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에 동의한 위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인데 네. 그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려면 그냥 모든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대부분 most가 들어와야 네. 되는데 사실 거기에 나온 거는 언엄버러브여서 그냥 다수였어요. 네. 저희가 보통 언엄버러브 쓰게 되면은 연준 위원 중에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가 찬성한다 봐야 되는데 아, 그럼 그런가요?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단계를 낮춘 거는 좀 완화적인 거다라고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사실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들 말대로까지 다 올려줄 수는 반영을 금리를 할 수는 없는 것 네. 같아라는 게 그러다 보니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준의 마지막 퍼즐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네. 예.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우리 시장에기도 연초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해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뭐 며칠 전에 네.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은 그때 수요일인가요? 그 이후에 약간 돌아선 거는 결국 삼성전자처럼 보여요. 네,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갑자기 사기 시작하고 뭐 삼성전자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그 레포트가 사실은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절대로 먼저 그 지금 이제 재고가 문제인데 감산에 대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하면 독과점 문제가 걸릴 수, 그러니까 담합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네. 삼성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웃풋을 조절한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 조정이 되냐면은 그것이 좀 레포트의 형태로, 그러니까 셀사이드 쪽에서 자료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시각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CT에서 기본적으로 보고서가, 삼성이 감산을 하면 주가에 긍정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왜냐하면은 그런 거죠? 예. 그 반도체 가격이 이제 너무 재고가 많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데 네. 감산을 하게 되면은 마치 이제 중동 오펙이 하듯이 감산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멈추고 그다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이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워낙 보니까 독점 예. 이렇게 지위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오펙보다 더 집중도가 높죠, 예, 여기가요. 예, 예. 예, 예. 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CT에서 보고서가 먼저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그 다음 날에 또 그 레포트 제목 자체가 피봇입니다. 피봇. 네. 그러니까는 그 여기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불과 한 1년 반 전에만 해도 반도체 쪽에 겨울이 오고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겨울이 왔다 하셨고 그리고서는 작년 10월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네. 최악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였다가 이번 보고서는 피봇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도 뭔가 그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 업황에서의 반전의 요소가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레포트로 일단 나오게 되면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보통 이것이 좀 삼성의 그 행동 변화나 실제로 이어질 행동 변화나 이런 것들하고 네. 조금 시차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이 과거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매니저들은 사실은 이럴 때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움직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삼성이 결정할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셀 사이드에서 뭔가 눈치를 챘다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다 또는 할 것 같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짝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방향 전환이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전략 수정이 그 동반이 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좀 이제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의 몇 %죠? 아직도 높죠. 20% 20% 네, 네, 거죠. 정도를 예, 네, 우선주까지 하면 예,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또 네. 좀 독특한 점은 네. 좀 금융주가 강하기는 한데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주주 행동주의도 들어온 부분이 있기는 하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그 한국의 경우에는 원래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레고랜드 이후부터 굉장히 많았는데 네. 연초에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채권에 계시는 분들은 채권에서 일종의 포모가 발생을 하고 있다. 네?
일종의 fear of missing out이 아, 예. 네, 전 주식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채권 쪽에서 그래서 보시면 뭐 KT나 요즘에 회사채 발행하는데도 역대급 자금들이 몰리고 있고 네. 지금 요 금리에 사지 못하면 이걸 놓치게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심리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원래 또 채권 시장이 연말에는 자금이 나가게 되고요. 네. 연초엔 그 자금이 다시 다 네.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잘 넘기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덕분에 크레딧 쪽에서는 안정화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 그런 점이 금융주들 사실 부실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걸 좀 줄여주면서 사실 금융도 다 합치면 시총이 한 10%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금 시장 쪽이 좀 확실히 좋아지고 있나 봐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뭐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도 이르면은 1분기 내로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도 좀 공격적으로는 보시더라고요. 네.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쪽에 계신 분들도 저도 우연히 얘기해봤는데 3월, 4월 정도 되면은 최악은 지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10월 말이 한번 위기였고 네. 그 뒤에 3개월이나 6개월에서 리파이낸싱이 됐는데 네.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한 재차되게 번만 더 되고 되면, 예. 네. 그리고 정부에서 그거를 너무 그렇게 단기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네. 뭐 변화를 해주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네. 하셨던데 그런 게 돼버리면 이제는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조심스럽게 위기 국면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예, 진짜 바람이 불고 큰, 있다. 네. 제 생각에 큰 두 개의 이슈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가 안 되고 우리 주식이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네. 문제가 조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짓누르고 있는 이 자금 시장의 문제가 이 두 개가 만일에 해결이 된다면 뭐 국내 시장도 좀 괜찮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